저는 팔로우 TV를 운영하는 김종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 그러니까 농막이 이 농촌에 체류하는 용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걸 제가 또 이렇게 쳐줘야 시작을 합니다.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좀 미숙하고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 촬영을 제 앞에 있는 이 태블릿 PC 화면을 보고 이 자체 내에서 녹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카메라가 제 얼굴을 찍으면서 촬영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시도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설명 들으시고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도 7월 30일 날 발표했다는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한 11페이지 정도 됩니다. 11페이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뭐 사전에 그 원고를 보고 연습을 하거나 외우거나 뭐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서툴고 무슨 말이야? 좀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속을 하시면 2024년도 7월 31일자 수요일이네요. 그때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은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 활성화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형태로 준비를 해서 관련 법률을 지금이 8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12월까지 갈 수도 있고, 그때 이렇게 특히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이 되는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좀 손을 봐서 12월부터는 적용을 한번 해보자, 해보겠다, 뭐 이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33평방미터 이내로 하겠다.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과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와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동안에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이던 농막은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이런 얘기고, 이는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에 불필요한, 그러니까 농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런 얘기 같아요. 첫 번째 연면적, 이거는 새로 도입한 도시형
쉼터는 33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난이나 화재 등에 대해서 입지시설 기준에 이렇게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래의 것, 농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은 농촌 체리형 쉼터, 지금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곳으로 전환을 하는 어떤 기준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로는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농막에 불필요한 규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체리형 쉼터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농막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하겠다. 요참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자꾸 이런 소리를 내는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1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저 뒤에 가면 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보도 자료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료를 붙인 것이 농촌 체리형 쉼터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것도 붙여놨으니까 보시라. 또 쉼터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뒤에다 해서 붙여놨으니 보시라. 농촌 체리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 농막의 기능을 개선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놨으니 좀 보십시오. 이런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농촌 체리형 쉼터 설치 절차도 이렇게 붙여놨으니 보십시오. 5번째는 농촌 체리형 쉼터 시설과 입지 안전 기준도 이렇게 붙여놨으니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붙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쉼터 도입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 체리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리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설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로 하겠다. 대신 데크나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은 별도로 이 면적에 포함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고,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2m 이내로 허용을 하겠다. 처마 필요합니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 듯이 그냥 처마도 없이 이상한 건물 형태로 두지는 않고 꼭 필요한 처마는 2m 이내 내에서 튀어나오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데크는 가장 긴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면,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쪽 한 면 옆에다가 주차 공간을 해주겠다는 얘기지, 여기도 하고 또 여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농 의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 시설, 체험 시설이니까 그 영농 의무는 반드시 또 포함을 해야 되겠죠? 영농 의무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용이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는 쉼터 부속 시설 아까 얘기한 데크와 정화조 합산 면적의 2배 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영농 시설의 부지는 아까 얘기한 요 가설 건축물 요거 플러스 데크 정화조 이거 등등을 이걸 합산한 면적의 2배 크기로 밭이나 논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가설 건축물의 크기하고 주차장만 크게 해놔버리면 농촌 체류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영농은 쉼터와 부속 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영농 활동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 지역을 정해두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풍계 위험 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입니다. 농막 얘기예요. 예. 농막은 이렇게 하면 쉼터로 전환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에 충족을 우선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막도 전환을 해주겠다.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농막 중에서 어떤 도로변에 있다든지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존에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에 맞았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바꿔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가 부합이 돼야 된다. 쉼터 설치 신고를 해서 농지대장 등에 이렇게 등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농촌 체류형으로 기존에 있던 농막을 전환하지 않은 것, 또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보면은 6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려주겠다. 제도를 20평방미터 이하로 데크하고 정화조를 별도로 그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허용을 해주겠다.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기존에 한 면을 허용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요 등재하는 거,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것도 의무화로 해서 개선해서 도시형 농촌 체류형 쉼터에 가깝게 그 면적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동안에 있는 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좀 면적을 넓혀주겠다. 부속시설도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데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쉼터로 신고해서 이걸 양성하자. 또 이 개선하는 기존의 농막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3년 주어서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3년 안에 좀 그 제도에 따라 달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제 해석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농촌 체령 쉼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평면도로 설명해 놨네요. 어떤 예시 평면도를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가 예상컨대 주차장으로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도로일 수 있고, 도로라는 게 그 일반 뭐 차도라기보다도 응급 차량, 또 소방 차량 등 이렇게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주차장이라고 여기를 추정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현관 아닙니까?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현관,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응접실, 여기가 이제 주방시설, 5번째 여기가 이제 어떤 침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여기가 이제 그 데크, 가장 긴 거리의 면적에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A는 주차장, B는 체류형 쉼터, C는 도로, D는 용배수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C부터 봐볼까요? C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가 이렇게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주차장 아닙니까? B가 체류형 쉼터. 이게 이제 가설 건축물이니까 이 옆에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용배수로 D는 주차장이나 가설 건축물, 농촌 체령 쉼터에서 나오는 배수는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요 면적이 영농 부지인 것 같은데, 이 부지는 이런 부속 시설, 이를테면 주차장,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배수로 등등 여러 가지 뭐 정화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합산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2배 이상. 2배 이상의 면적에서 농사를 영농 체험을 해야지, 그 건물의 반대로 시설이 이만큼이고 농사하는데 요만큼이면 안 된다. 그 맞는 말씀 같아요. 전체적인 예시 배치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11페이지 중 5페이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첨부 자료 2번째를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그 도입 배경은 귀촌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도시 과밀화 이후 삶의 터전으로 농촌 가치를 찾고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귀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그 도시형 쉼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도시민 10명 중
세 네 명이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을 복수 거점, 그러니까 생활을 선호한다. 예. 이 도시에도 있고 좀 농촌에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규제를 그렇게 하니 예, 우리 그 도시민들의 그 생활이 아주 그 답답하고 이렇게 즐거움이 없다. 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귀농, 귀촌을 형태를 이렇게 보면 형태를 보니까 복수 거점 생활을 44.8%, 영구 이주를 하겠다는 사람도 이 중에 43% 정도가 2022년도 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고로 도시민의 많은 그 사람들이 농촌 생활도 하다가 도시 생활도 좀 하는 소위 그 오도이촌이라 합니까? 화면만 보느라고 카메라 화면을 못 쳐다봤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좀 그 해소를 좀 시켜야 되겠다. 고로 이런 그 쉼터를 이렇게 쉼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이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을 하나 더 들면 농촌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넘겨야 되겠네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농촌 생활 인구 확산하고 농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고로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입을 좀 하게 됐다. 이민식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 체험형 주거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농막, 옛날 지금 현재 거 얘기하는 것은 제도 개선 설문에서는 2003년도 작년도 해본 결과 80.8%는 농촌 체험형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80.8%면 이게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문제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농막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나 사실상 숙소로 사용해 따른 화재, 불법 농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2020년도 감사원이 한번 알아봤는데 20개 자치단체의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2%가 불법 농막 증축, 불법 전용, 그러니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게 무려 11,525건, 절반에 가까운, 절반 3분의 1 정도. 존치기간, 그러니까 설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4,200건 정도.
여기에다 이제 위장 전입을 해서 520건 정도로 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도시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농촌 체령 쉼터 도입과 영농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막 기능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개선 방향을 현재 여러 가지 불법 농막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좋게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본인의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설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 입지와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막은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해야 되겠네요. 개선 방향으로 농막은 영농활동 편의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기능을 개선하겠다. 싹 다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일부 문제가 심각한 거를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농막 제도 개선 설문을 2003년도에 해보니까 농막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5명 중 91%, 농막 알고 있어요. 그런 거죠. 예,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중에 70.6%의 응답자가 농막의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정화조도 좀 있어야 되겠고, 데크 연면적인 데크 같은 것들, 부속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현재는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2024년도 12월 달부터 적용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개념은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농촌 체령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 면적은 33평방미터 이내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과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을 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 개 지어가지고 분양하듯이, 임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해서 또 과밀한 그런 복잡한 난립한 그런 것을 좀 막아보자는 얘기겠죠. 도입 방법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 이용 행위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농지법 하위법령,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거를 개정을 하는데, 개정을 해서 올해 2024년도 12월부터 좀 적용을 해 보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그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지구를 지정을 해서 그 내에서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과
농지법 등을 개정을 해서 이거는 2024년, 2025년도부터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제한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제한하는 지역에서는 좀 안 되게 해야지. 다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를 통해서 숙소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지구, 국회법에서 다루는 방제지구라든지 붕괴 위험지구인 급경사지 재해 예방법에 해당되는 것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도 안 된다. 또 네 번째로는 엄격한 방수류, 수질검사 적용하는 지역, 하수도법에 적용되는 것도 안 된다. 그 지역도.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그 조례들이 있는데, 그 조례가 정한 그런 지역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용기간은 가석 건축물 안정성,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서 최대 12년 이내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국토부의 의견으로 나왔는데, 좀 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존치는 최초 3년 연장. 그러면 3년이 3번씩이니까 12년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국토부 의견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국민들의 의견이 어떨지. 세제 특혜는 가성건축물의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즉 양도세,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대신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부과를 하겠다. 농지를 취득하고 또 그 가설 건축물의 시설을 이렇게 구비하는 것은 재산이 증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과를 하겠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절차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설치 절차를 보면 일단 인근 영농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토사 유출, 흘러내린다든지, 이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흙을 파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런 유출과 화재, 이런 등등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입지 등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 대장에 등재를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그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속 건물, 부속 시설 등에 대해서는 데크,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은 부속시설 기준을 제시를 하겠다. 별도로 그냥 알아서 정화조 설치하고 데크 만들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니고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를 할 테니까 좀 지켜봐라 이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하고 처마,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 산정 방법을 제 119조에 적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건축법 시행령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데크하고 처마, 정화조 면적, 연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정한 한 면, 아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는 않대. 단 한 1층 면에다는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네 번째로는 농막 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임시 숙소로 이용 중이었던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전환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그걸 양성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농막이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전환을 3년 이내에 하시면 양성화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차를 보면 설치 신고하고 지자체가 입지를 가서 확인을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서 농지대장 등에 등재를 하겠다. 이러면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은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 기준, 여러 번 나온 얘기죠. 충족한 농막 중 쉼터 기준 33평방미터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은 이렇게 그 대상으로 삼아서 기능을 개선했으니까 전환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가설 건축물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도 이렇게 대상에 넣겠다. 개선 대상에 넣겠다는 얘기죠. 다음 살펴볼까요? 기존의 농막 관리, 지금 있는 농막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에 체계적으로 등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는데,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 일시 휴식 창고 등으로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 제외한 상태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도 일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기존의 농막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농지대장의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서 농지대장 내 의무화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농막 관리를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농막은 연면적을 초과하고 숙소 사용 등 불법 시설 농막은 3년간 전환 유예 후에 미전환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런 불법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3년 안에 좀 전환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째, 향후 계획.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계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2024년도 12월 말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개인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기존의 농막 일부를 기능을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지법 하위 법률을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8월 달에 발의를 해서 국회 통과를, 시행령이니까, 국무회의 얘기겠죠? 발의를 해서 이렇게 10월부터 시행을 해보자. 그렇게 하겠다. 건축물 형태는 지자체 임대 쉼터 도입을 위한 농지 개정에 대한 그런 사항은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지법과 농지하위법령을 개정을 해서 이걸 하반기 2004년도 하반기에 발의를 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설명이 있었죠. 자치단체가 임대형 쉼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 시행령 등등을 좀 고친 다음에 내년부터 좀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과 그 개선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세 번째,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살펴보면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형태의 임시 숙소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주말 체험 영농과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에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경험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일시 체류, 영농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귀농 귀촌의 어떤 징검다리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농활동 편의 도모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농활동 편의성을 도모했다. 영농활동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활동의 불편한 농막 규제를 해소하여 농업인 편의에 증진을 했고, 그걸 도모하겠고, 영농 활동에 필요한 처마, 비가림을 얘기하는 거죠. 데크, 수확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수확하면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간이 처리. 그렇다고 뭐 농산물 쌓아놓는 창고를 따로 하기는 좀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런 거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컨테이너 같은 거를 놔서 그것도 이제 그 규정에 맞게 신고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화조동은 연면적 20평방미터 이내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일면도 허용한다. 국민 편의를 증대하는 측면을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뜻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임시숙소로 활용 중인 농막은 새로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의 쉼터에 입지라든지 이런 거에 맞추면 전환해 주겠다. 3년 이내에.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과 여론 반영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를 추진을 했는데, 대국민 설문조사를 2023년도 2,500명을 상대로 했는데, 농촌 체험 주거시설 필요가 80.8%로 나왔다. 농막의 주거 허용도 46.2%가 거기서 주거하게 해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비가림, 해가림 필요성도 52% 정도고. 비가 오면 말이지,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비가 다 들쳐가지고, 이건 효과가 없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인생 토론회도 지난이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울산 지역을 했는데, 합리화 방안으로 쉼터 도입을 계획을 발표를 했었다.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으로 3월 28일 및 2024년도 하반기에 경제정책 방향을 7월 3일에 이렇게 포함을 했었다. 현재 이렇게 설문, 민생 토론회를 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료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네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 설치는 이용 계획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계획서 짜서 이렇게 시행규칙 서식을 우리가 마련을 해 드릴 테니까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해라. 그러면 지자체가 심사해서 이렇게 오케이 해주겠다. 이제 그 기간을 무한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가 서류 심사하고 10일 정도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를 해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거는 토지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동시에 이것도 시행규칙의 8호 서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평면도, 배치도 이런 것도 사용 승낙에 따른 소유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이거 가설건축 축조 신고도 지방자치단체 서류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타 법령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 농촌 체령 입지 조건 기준 입지 마련 5번째 한번 볼까요? 농촌 체류용 쉼터 농촌 체류용 쉼터 시설하고 입지 안전 기준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현재 119조 1항의 연면적 33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아까 다 나온 얘기네요. 2배로 해야 된다는 거. 시설 기준. 시설 기준 한번 볼까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네요. 시설 기준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 제한 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조례에 따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설비 기준은. 입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면도로, 마을도로, 농로 또는 현재 도로로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접한 농지를 입지 조건 기준으로 포함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고, 대신 이제 그런 도로는 소방하고 응급 차량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여야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 이거 볼까요? 농지 소재 관할 읍면 소재, 농지 관할 읍면 소장의 농지 시행 규칙, 쉼터 신고서를 제출해서 자치단체 안전 기준을 확인한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확인하고 신고하고 등재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 체령 쉼터 설치 후 농지법 49조의 이에 의한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 농지 대장에 체령 쉼터 설치를 등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11페이지 다 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제 설명도 좀 어리버리했고 아이고 더운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여기 이게 저희 주방이 있는 그 공간인데 선풍기를 다 틀어놨는데 타이머 이 시간이 다 됐는지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선풍기 한 대도 작동이 안 되고, 또 요 앞에 있는 미니 선풍기는 틀면은 바람에 날려서 말이, 더군다나 발음이 좀 좀 허술한데 또 발음이 막 날릴까봐 틀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도시형 체류형 쉼터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거의 마련이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5도 2촌 도시에서 5일 이틀은 농촌에서 지낼 수 있는 멋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장시간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애를 썼는데 좀 서툴더라도 좋아요, 구독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만 가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이렇게 힘이 안 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팔로우 TV 김종현. 자, 오늘 도시형 체류형 농막 쉼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화면도